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호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재무장관으로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을 지명을 했습니다.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야 되지만 사실상 이분으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과거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일했던 분이고요. 지금은 따로 회사를 차려서 헤지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굉장히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고 채권시장은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에게 굉장히 많은 자문들을 굉장히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터뷰나 기고문을 통해서 의견들을 알려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을 알려주는 기고문이 지난 11월 10일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분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좀 살펴보면 2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실제로 대선 이후의 금융시장은 트럼프 2.0을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거로 달러가 대선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달러의 상승은 결국 미국의 리더십 지위와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국 지위가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주가 지수가 올랐는데 특히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중소형 기업들에게도 트럼프의 정책이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또 반영해준다. 게다가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유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당선인 하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베센트라는 분은 어떤 경제학 교과서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정책들의 효과를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저희가 잘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베센트라는 인물을 금융시장에 해박하고 재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언급한 부분은 없지만 올해 여러 컨퍼런스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맨하탄 경제연구소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베센트 후보자가 세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33 정책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률을 3%로 높이는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주도의 성장 주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3%로 감축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3 정책이었고요. 마지막 3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일간 300만 배럴을 더 추가로 증산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장률 3%, 재정 적자 비율 3%, 원유 증산, 일간 300만 배럴 추가 증산 이러한 정책 기조들은 재무장관이 된 이후에도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성장률 3%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규제 완화인데 특히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가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어떤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다시 은행이 본연의 대출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고요. 또 에너지 산업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관점에서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굉장히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친환경 보조금을 뿌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통 산업들, 원유 생산 기업이라든지 이런 전통 에너지 기업들을 다시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세 번째 말씀드린 원유 생산 증산과 함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재정 적자 비율은 이분은 당장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도 그때 3%대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정권 때도 사실 재정적자 비율은 4% 정도 되었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너무나 무분별한 재정정책을 실행했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7%, 8% 지금도 5, 6%대의
재정적자 비율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만한 재정 지출이고 트럼프 정권은 이거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임기가 마칠 때는 한 3% 정도까지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IRA와 같은 방만한 보조금 지원을 일부 섹터에서는 좀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유 증산은 이미 미국은 글로벌리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일간으로 보면 약 1,300만 배럴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 300만 배럴 정도 더 증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도국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 에너지 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그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이다. 베센트라는 분은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추는, 물론 이 정책을 하나하나씩 보면 물론 상충되는 기조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정책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채권시장에게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금리의 급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성장이 굉장히 우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 또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고 이것이 금리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 시장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센트가 언급한 정책들과 그의 성향을 보면 이러한 채권 시장의 우려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상당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 정책을 그 성장률만 놓고 보면 금리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은행 규제 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센트는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SLR이라고 하는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 비율을 맞추려면 은행은 안전자산을 많이 보유하면 그에 상응하는 또 그만큼의 자본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채를 보유하는 데 대한 자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정책은 여러 연준 인사들도 잠재적으로 국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이 만약에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정확히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늘리는 것도 편해지지만 가지고 있는 국채의 양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채권 수급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적자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면 재정 적자 비율을 3%로 낮추면 당연히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 비율이 지금 금리 상승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재정 적자 비율을 베센트 재무장관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재정 적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 권한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옐런 의장이 한 방법은 대규모 재정 적자를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단기채를 대규모로 조달을 함으로써 시장의 임팩트를 최소화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베센트 위원은 물론 단기채로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만약에 중장기물까지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그것이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베센트는 본인이 담당하는 국채 발행과 미국 장기금리의 관계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리스크를 조금 낮춰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인데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기금리를 관리하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유 증산입니다.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가가 상승할 리스크를 낮춰주고 그것은 곧바로 특히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이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팬데믹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상당 부분 기인을 했었는데 미국이 원유를 더 적극적으로 증산함으로써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을 억제
억제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채권 시장에게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33 정책과 별개로 관세 정책 관련해서도 베센트 위원이 언급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면 베센트 위원은 관세 정책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중국이 저가 상품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상응하는 관세 부과는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언급한 60% 관세 그리고 10%의 보편적 관세는 실제로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부과 정책은 결국 최종적인 무역 협상을 위한 전략적인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베센트 위원은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걱정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를 바로 빵빵 때리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로막지 않을까가 굉장히 큰 걱정거리인데, 베센트 차기 재무장관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협상의 도구로서 관세 부과를 활용하고 실제 관세 부과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표명을 해왔습니다. 물론 실제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무역 대표부라든지 트럼프 직속 자문위원들이 관세 정책을 주도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러한 인사를 지명을 했다는 것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리스크를 낮춰주고 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낮춘다는 점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재무장관 지명 이벤트는 채권 시장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해 연말에는 4% 초반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